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대 항암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요즘 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3명 또는 4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고 그러는데 걷잡을 수 없이 암 환자가 늘어나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강력한 항암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잘 취하면 암을 막을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항암 식품은 깨, 마늘, 그리고 식초, 그리고 콩이 되겠습니다. 깨. 깨를 100일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무병하다. 무병장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를 100일 동안 먹으라 하는 것이죠. 깨라고 하면 가장 주 성분이 리놀산이 됩니다. 리놀릭 애시드, 리놀산이죠. 리놀산은 신경세포의 주 성분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이 주로 리놀산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깨를 많이 먹으면 신경에 영양이 많이 공급이 됩니다. 뇌가 다 신경 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깨를 많이 먹으면 신경세포가 건강해지면서 머리가 좋아집니다. 두뇌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두뇌. 머리 좋아지게 하는 식품, 그것이 바로 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깨.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저항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강력한 항암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라 그러면 참깨를 주로 많이 먹죠. 참깨에는 강력한 리놀산이 있다. 또한 바이타민 E가 있죠. 바이타민 E는 다 아시다시피 여성들의 불임을 치료해주고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한의학적으로 볼 때 아래턱에서 비롯해서 아래턱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회음까지 가는 것을 인맥이라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인맥. 인맥의 기운이 강성하면 임신이 잘 되고 아주 건강해진다. 비뇨생식기의 기능이 좋아진다 했는데, 인맥의 기운을 도와주는데 강력한 식품이 깨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학에서는 검은 깨를 흑임자라고 하죠. 한의학에서 자자가 들어가는 것은 씨앗을 말합니다. 실 이렇게 들어갈 때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흑임자 이렇게 말하면 검은깨입니다. 검은깨. 한의학에서 검은 색깔, 흑색, 흑색은 신기에 관계된 효과가 있습니다. 신기라고 하면 비뇨생식기죠. 비뇨생식기. 다른 말로 해서 인맥의 기운입니다. 인맥의 기운, 남자의 남성성, 여자의 여성성,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 분비를 좋게 해주는 것이 흑색, 검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꼭 검은 깨뿐만이 아니라 검은 색깔의 음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전부 다 흑색은 남성의 신기와 상관 있는 그러한 좋은 약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흑임자를 많이 먹으면 병 후, 수술 후에 빨리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수술을 한 사람들은 흑임자 죽을 많이 먹죠. 그것이 바로 깨입니다. 깨. 꼭 검은 깨가 아니라 할지라도 깨가 우리 몸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깨를 100일만 먹으면 모든 병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거죠. 콩.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는
콩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콩국, 콩국수, 뭐 콩물 이런 거 있죠.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갈증이 있을 때에 콩물을 갈아서 우뭇가사를 넣고 얼음을 띄워서 시원하게 해서 한 잔 쫙 들이키면 그 맛 최고 아닙니까? 콩은 굉장히 좋은 단백질이죠.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사실 생활에서 많이 먹는 음식들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아닙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개가 3대 영양소, 3 메이저 팩트인데 보통 우리가 많이 먹는 것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습니다. 탄수화물이 밥이니 빵이니 국수니 뭐 이런 건데 특히 탄수화물이 맛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 중독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것은 대부분 탄수화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몸에 들어가서 전부 포도당이 되고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마이토콘드리아의 방아질에 의해서 ATP라고 하는 원기화되어서 몸에 다 공급이 되는데 포도당이 되고도 남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전부 중성지방이 됩니다. 중성지질,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되어가지고 몸에 기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방만 지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도 기름이 되고 지방도 기름이 되고 단백질도 기름이 되는데 지방은 우리가 별로 많이 안 먹으러 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자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어서 이것이 중성지질화 되는 율은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탄수화물이거든요. 특히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지 않고 기름을 많이 먹지 않는 사람도 자꾸만 이렇게 기름기가 많아지고 살이 찌고 비만해지는 것은 대부분 탄수화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그러죠. 탄수화물 중독은 술 중독에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야간에 무엇을 많이 먹습니다.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무조건 자야 되는 시간, 제일 골든 타임인데 그 시간이 우리 제일 야식을 많이 먹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이것이 전부 기름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가서 중성지질화 돼서 살이 찌는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음식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7대 3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음식 조심이 70%요. 운동이 30%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콩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근육을 이루는 요소이죠. 몸에 근육이 좋아지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몸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단백질을 많이 안 먹으면 살이 빠지는데 근육도 같이 빠집니다. 살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고 기름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면 참 빼짝 말라서 보기 싫어요. 그러나 단백질을 많이 먹어가면서 운동을 해주면 근육은 붙으면서 이렇게 기름기는 빠져나가는. 그래서 아주 보기는 좋죠. 그래서 헬스라든지 비만 치료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자는 것이고 가장 좋은 단백질이 콩이라는 것입니다. 콩을 많이 먹으십시오. 특히 날씨가 더울 때에 이런 콩국이나 콩국수나 콩물 이런 걸 많이 먹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콩에는 또한 리노산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피 속에 붙어있는 혈관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이나 그 찌꺼기 이런 과산화물 이런 것들 흡착시켜서 밖으로 빼내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것이죠. 한의학에서 우리 몸이 기와 혈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말하는데 기는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한 것이고 혈은 맑고 깨끗해야 건강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음식을 많이 먹어주는 것은
혈을 맑게 해주는 것입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것입니다. 혈탁. 피가 탁해서 피가 더러워지면 이게 바로 암이 되는 것입니다. 암이 되는 것은 우리 몸속에 피 찌꺼기가 깨끗하지 않은 피가 찌꺼기가 모여서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를 맑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더러운 것을 분해시켜서 제거시켜주면 그것이 바로 항암이죠. 콩은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주어서 단백질이 바로 근육이라고 했습니다. 근육은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여간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근육이 좋은 사람은 살찌지 않습니다. 근육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것 때문에 살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육이 없는 사람은 전부 그게 바로 음식이 들어가면 바로 살찌는 거죠. 물만 마셔도 살찐다 하는 것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근육이 없이 물살, 한방에서 그것을 기욕이라고 합니다. 기욕. 근육과 반대되는 것이 기욕인데 근육은 운동을 해서 힘이 있어서 살이 붙는 것이고 기욕은 그냥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붙는 것입니다. 한방에서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간에 속한 것이요. 기욕이라고 하는 것은 비에 속한 겁니다. 밥만 많이 먹으면 살찌는 것은 기욕이고 운동을 해서 살이 붙는 것은 근육이 좋아지는 것이죠. 이런 기욕이 많이 찌는 것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칼로리가 소모가 되지 않아서 몸속에 자꾸만 남아있고 쌓여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육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 근육이 움직이는데 칼로리를 많이 소모를 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이 좋은 사람들은 살이 안 찝니다. 그런 의미에서 콩이 들어간 단백질을 많이 먹어주면 근육이 좋아지고 우리 몸의 원기가 강해집니다. 콩은 완전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콩을 좀 많이 먹도록 해야 되는데 요새 그 국산 콩이 좀 귀합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국산 콩으로 해서 많이 먹어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콩으로 결국 된장도 만드는 것이고 청국장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콩이 들어간 음식들, 이건 담백한 음식. 기가 가벼운 거 담백이 아닙니까? 담백. 이런 담백한 음식을 많이 먹어주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암을 발붙이지 못하게 할 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의 좋은 점은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늘에 그 티아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죠. 이 티아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피로회복제 아닙니까? 그래서 티아민이라는 성분은 굉장히 강력한 피로회복제입니다. 우리 마늘이라고 말하면 최고의 항암식품이요, 항염증이요, 항노화요, 또 항피로물질이요, 항산화물질입니다. 우리가 산화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늙어가는 것입니다. 늙어가서 피부가 산화되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또 몸이 산화되면 병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다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음식이 바로 마늘인데 마늘 속에 들어있는 티아민이 최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늘을 많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 쌓을 때에 그 노동자들이 악조건에서도 불구하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마늘을 먹고 그랬다. 그래서 매일의 밥상에서 매 끼마다 마늘 3쪽씩만 먹어준다면 암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김치 안에 마늘이 들어가고 음식 안에 마늘이 들어가지만은 그것만 별도로 마늘 자체를 3쪽씩만 매 끼마다 먹어준다면 모든 암에 대한 걱정은 불안은 떨어뜨려도 좋다 그럴 것입니다. 마늘 속에 들어있는 티아민 뿐만 아니라 마늘에 있는 그 독특한 향이 나는 게 알리신이죠. 알리신은 굉장히 정력제입니다. 정력제. 남자의 힘, 남성성, 정력, 신기, 양기라 그러죠. 양기. 여기에 좋은 건데 알리신을 익히거나 불에 구우면 이것이 알리인이 되는데 알리신이든 알리인이든 약효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센 것을 먹어도 괜찮고
구워서 먹거나 삶아서 먹어도 괜찮고, 특히 그 삼계탕 같은 거 끓일 때 마늘을 많이 넣고 한번 끓여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마늘 속에 있는 티아민과 알리신이 합하면은 알리티아민이 됩니다. 알리티아민. 이것은 또한 중금속 제거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독소를 제거하고 중금속을 제거하는 데, 뽑아내는 데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늘을 많이 먹으면 양기도 좋아지고 피로도 회복되고 중금속도 제거가 되고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어서 암에 대한 저항력도 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암을 이렇게 쫓아내는 그 저항하는 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T임파고라든지 매크로파지라든지 또는 그 여러 가지 거식 세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포들이 콩을 먹으면 강력하게 힘을 얻고 마늘을 먹으면 아주 힘을 얻어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암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도 방지해주고 양기도 도와주고 에너지, 힘을 도와주는 좋은 그런 음식이 된다. 바로 그런 것이죠. 식초. 여러분, 식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초에 대해서 문헌을 찾아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식초가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거를 정열이라고 합니다. 정열, 피를 맑게 해주는 것. 식초의 주성분이 초산과 구연산 아닙니까? 식초의 주성분, 특히 양조 식초가 좋은데 초산과 구연산이 식초의 주성분인데 우리가 피로하다고 할 때에는 피로물질은 젖산입니다. 젖산. 락틱 애시드죠. 우리가 어른들이 막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다고 주물러라 때려라 문지르라 밟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근육 속에 젖산, 노폐물질인 젖산이 분해되지 않고 쌓여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젖산이 쌓여 있으면 굉장히 아프고 무겁고 묵직하고 몸이 무거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막 두드리고 빨래하듯이 두드려 펴고 그렇게 밟아줘야 젖산이 물리적으로 이것이 분해가 되어서 CO2와 H2O로 분해되어서 제거되기 때문에 피로가 풀리면서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노폐물질인 젖산을 분해시키는 데 좋은 게 바로 식초의 초산과 구연산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뼈, 갱년기 이후에 뼈가 약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성들이 폐경이 되고 나면 심장과 뼈가 갑자기 물러집니다. 멀쩡하던 심장이 나빠져서 폐경 이후에 심장으로 고생할 확률은 30%. 뼈가 물러져서 폐경 이후에 뼈 질환으로 고생할 확률은 적어도 50%가 됩니다. 뼈가 많이 물러지고 또 뼈 질환들, 뼈에 이렇게 요산이 쌓여서 생기는 가우트, 그 통풍 같은 거 있죠. 통풍은 몹시도 아픈 병이기 때문에 통풍, 아플 통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그게 통풍입니다. 뼈에 젖산이 쌓이고 쌓여서 침착이 되어서 생기는 병이 통풍이고 또 류마티스나 퇴행성 관절염, 뼈 마디마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아프신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다 뼈가 물러지고 연골이 물러지고 그렇게 해서 터져나오는 병인데 이런 것들의 뼈 질환에 좋은 것이 식초입니다. 식초. 근데 식초는 좀 이게 강한 신맛이 있기 때문에 식초를 많이 5배 정도 되는 물에 희석을 해서 써야 되겠죠. 식초를 그냥 먹으면 위점막을 굉장히 상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식초를 마시는 연습, 마시는 습관, 생활 습관이죠. 그런 습관과 마시지 않는 습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습관을 바꾸면 120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사람은 습관을 어떻게 들으느냐에 따라서 건강하느냐 병이 오느냐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식초를 잘 마시기 시작하면 이런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번식하고 증식하고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마다 누구든지 암세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암세포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암이라고 진단을 받을 때는 10억 개, 적어도 10억 개, 16억 개, 그 이상으로 암이 증식이 되어야만 암이라고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들을 많이 먹어주면 암세포가 있어도 힘을 못 쓰는 겁니다.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증식이 안 되는 거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해 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우리 생활 현장에서 다 구하기 쉬운, 손쉬운 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가까운 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흔하게 많이 값없이 주셨습니다. 눈만 뜨면 볼 수 있고, 걸어가면 발에 치이고, 숨만 쉬면 맡을 수 있고, 이게 다 흔한 것이지 않습니까? 흔한 것, 값싼 것, 누구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비싸다고 한다면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은 이렇게 공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눈이 뜨인 사람들은 그것을 볼 줄 압니다. 또한 마늘에는 셀레늄이라고 하는 좋은 그 무기물질이 있죠. 셀레늄은 유기 셀레늄인데, 셀레늄은 남성들의 그 전립선암, 또 여성들의 그런 성기암, 이거 치료하는데,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꼭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50mg 정도 또는 100mg 정도의 셀레늄을 먹지 않으면 자살하는 것과 같다. 최근에 그런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고 또 온전하게 건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 눈만 뜨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알고, 귀한 것을 귀하게, 값이 있는 것을 값 있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식품, 매일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먹도록 하십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먹고 내 것으로 만들면 나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만,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면 장님이 되는 것이죠. 방송을 듣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이 네 가지 멋진 식품들 많이들 드셔서 더욱더 영육간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